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논 소리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도심에서 있었던 시위에서 나타난 폭력이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충격의 여파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또 다른 집회에서 그런 식의 폭력이 다시 벌어질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경찰청 경비 3계장 박창환 경정을 모시고 시위 현장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형태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며 그런 것에 대처하는 경찰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런 폭력 시위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근절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4일에 도심 폭력이 현장에 들어가서 의무경찰 출신의 청년이 찍은 동영상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4분여짜리 동영상인데 네. 지금도 이제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네. 참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 폭력의 양태나 네. 어떤 그 적의성이라고 할까? 네. 경찰을 완전히 적으로 보는, 네. 적으로 보고 무참히한 폭력을 행사하는 그 충격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네. 자 오늘 박 계장께서 여러 차례의 중요한 집회에 이런 경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만 들어서 세월호 추모 집회, 네. 또는 노동절 집회, 네.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네. 최근에 11월 14일 집회까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좀 생생하게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도대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가, 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가. 네.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자, 경비 경험이 많은 경찰관으로서 네. 우리 경찰들이 현장에서 가장 경찰에게 공포스러운 폭력은 어떤 겁니까? 가장 공포스러운 그 폭력은 일단 접촉을 하게 되면은 경찰관은 요즘의 경찰관들은 봉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방패만. 자, 봉이라는 게 네. 이거 지금 시위대가 뺏어서 예. 휘두르는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찰의 진압봉이죠. 이거를 예, 진압봉인데 시위대가 사실 뺏어서 네. 경찰을 향해서 휘두르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진압봉인데 이것을 들면 조금 그래도 나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수년 동안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경찰은 출동을 나갈 때 휴대하지 않습니다. 경찰 봉을. 왜냐하면은 이 봉을 사용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이 봉을 들어서 위를 향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게서 그 불필요한 아니면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방패 위주의 수비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진압봉을 들면 위압적으로 네. 느껴질 수 있고 경찰이 공세적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수년 전부터 진압봉을 들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은 수비 위주로만 한다 이 말이죠. 예, 수비 위주로 하고 자,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드는 어떤 수비를 위한 무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실 때 그 방어를 위해서 헬멧을 가장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 예. 그리고 여기 야광조끼가 있고요. 야광조끼 위에 입는 거기 그 보호 장비가 있습니다. 보호 장비. 보호 장비. 그러니까 예. 군인들이 입는 방탄복처럼 예, 맞습니다. 일종의 그 방탄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맞으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일종의 예. 보호 장비를 이 야광복 위에 이렇게 입는다 말씀이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헬멧. 네. 헬멧 아래에는 이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유리로 된 이 플라스틱 예, 맞습니다. 이 방호 장비가 있죠. 예. 이거 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자면 돌이 날아오는 것을 막는다든가 예. 이런 것들을 막는 야구에서 따지면 포수가 쓰는 어떤 이런 비슷한 그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 가슴에 착용을 하는 보호 장비.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무릎에도 보호 장비가 있습니다. 여기 하반신에도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은 무릎에. 무릎에도 보호 장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방패가 가장 큰 보호 장비로 또 작용하고 이 있습니다. 방패가. 예. 자,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보호 장비고 네. 경찰이 예를 들자면 이런 폭력을 휘두르는 이거 지금 현재는 이거 진압봉인데 네. 진압봉 말고 쇠파이프로 휘두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통 쇠파이프는 아닌데 그 비슷한 쇠파이프가 보이고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쇠파이프가 보이고 이거는 이제 철제 사다리 아닙니까? 예. 철제 사다리. 지난번 11월 14일 때는 이 철제 사다리를 마치 그 성문을 공격하는 것처럼 예. 경찰버스 유리창 다 깨고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 있는 경찰관들을 공격을 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철제 사다리로.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것이 경찰들의 가장 공포스럽습니까? 이런 진압봉 빼져서 휘두르는 겁니까? 아니면 쇠파이프입니까? 아니면 철제 사다리입니까? 아니면 새총입니까? 새총도 두렵고, 그리고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예.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했을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사람이 접촉을 했을 때 경찰관은 방어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쇠파이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경찰관을 때리고, 그리고 저희는 이 방패를 가지고 막는 수비 위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이 많이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개발한 게 캡사이신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최루액이죠. 예, 최루액입니다. 그 뿌려서 그 매운 것. 예, 예. 캡사이신은 원래 매운 성분인데 예. 그 최루액을 뿌려서 과거에는 이제 최루탄을 썼지 않습니까? 예, 예. 최루탄을 써서 길거리에서 최루탄이 터지면 피어오르는 최루가스 때문에 네. 시위대들이 이제 고통을 겪고 이런 일이었는데 네. 캡사이신은 최루액이죠. 예, 맞습니다. 캡사이신은 그럼 주로 가까운 데서 뿌리게 되겠네요. 예, 이경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위대가 거리를 떨어뜨리는, 예, 예. 부딪히면은 충돌이 있어서 경찰관이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시위대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접근할 경우에만 캡사이신을 쏘지 멀리 있을 때는 캡사이신을 쏘지는 않습니다.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 경찰관 이 1인당 그 개인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대별로 개수가 정해져서 배당이 돼 있습니다. 개인별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일정한 거기 경찰관 수마다 배치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캡사이신 최루 용액을 쏘는 기구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1월 14일 도심폭력 시위를 보면 그런 캡사이신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캡사이신을 이제 눈이나 얼굴에 들어가면은 이제 효과가 있는데 이제 복면 시위대가 있는데 복면 시위대는 여기에 이 캡사이신을 맞아도 안개가 여기에 눈을 가린다든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접촉됐을 때 시위대는 복면하고 모자를 씁니다. 그러면 캡사이신을 뿌리면 약간 고개를 숙이면은 캡사이신이 다 안 맞거든요. 그렇죠. 직접 눈이나 얼굴에 맞아야 효과가 있을 텐데 몸에 맞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복면을 쓰고 모자를 자, 쓰고. 보십시오. 예. 이제 이 복면 시위자들인데 네. 저 이제 마스크 아닙니까? 복면보다는 좀 작은 마스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 위에 안경까지 쓰지 않습니까? 예, 예. 물안경을 쓰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물안경을 쓰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면 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경용 장비가 네. 캡사이신 아닙니까? 네. 이격이라고 하는 거 시위대를 떨어뜨리기 예, 위한 거. 떨어뜨리기. 자, 그것이 그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마스크 하면 캡사이신 자체를 맞아도 예. 별 효과가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위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복장 무장을 하게 되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랄까 아니면 장비인 캡사이신이 무력해진다. 예, 그럴 수 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해서 이런 충돌이 벌어지는데 네. 접근해서 시위대가 무조건 쇠파이프나 이런 곤봉을 휘두르게 되면 쇠파이프나를 헬멧이라든가 또는 이런 방패 위에 방패가 있지만 네. 맞으면 그 충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충격은 제가 맞아본 결과 제가 쇠파이프 이 장비를 입고 쇠파이프에 맞아본 적이 있는데 충격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보호 장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심하진 않지만은 그 심리적인 고통이 대단합니다. 심리적인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거 한 대 맞는 것뿐만 아니라 시위대는 한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오기 때문에 집단의 위력에 의한 그 공포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순식간에 아니면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경찰들이 이렇게 물이 져 있지만 가끔 고립되는 경찰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고립돼서 시위대 몇 명에게 몰리게 되면 네. 그러면 사실 방패라든가 또 이런 보호 장비가 무력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제 그 시위대에 쌓여가지고 경찰관이 잡히게 되면은 그들은 경찰관을 무장 해제시키기도 합니다. 방패를 뺏고 헬멧도 뺏고 다 뺏기기도 합니다. 그 전에 구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가끔. 구타를 하기도 하고 지난번 11월 14일에도 경찰관 한 명이 저기 태평로 사거리에서 잡혔는데 거기에서 일부 언론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일부 언론에서는 살수차 있는 방향으로 그 경찰관의 인간 방패 삼아서 갔다는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습니까? 보호 장비가 있지만 보호 장비가 팔을 전부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 보호 장비가 보면은 이쪽 팔 나눠져 가지고요. 이쪽하고 이쪽 이 팔꿈치 그리고 상박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방호용으로 이렇게 그 긴급한 순간에 팔로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막을 수 있게. 예,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무슨 우리가 보통 이 무릎 네, 예. 같은 거를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쓰는 것 아닙니까? 네, 무릎하고 맞습니다. 이제 정갱이 이런 네, 거죠. 예, 예. 그 정갱이. 네. 쉽게 얘기하면 야구 선수들이 네. 타자들이 날아오는 볼이 다리나 무릎에 맞을 경우에 대비해서 여기에 차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보호 장비. 그런 거 차고 이렇게 차고 여기 차고 이런 식으로 예, 헬멧 맞- 쓰고 이렇게 하고 방패를 하는데 네. 자 방패가 이게 플라스틱 방패죠. 예, 플라스틱 자, 방패입니다. 방패로 일단 뭐 쇠파이프를 막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네. 방패로 못 맞고 헬멧에 맞거나 아니면 이런 네. 어깨도 보호 장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여기 내리치게 되면 주로 경찰병원에 입원하는 경찰관들이 받는 부상은 네. 주로 어떤 공격에서 경찰들이 당하는 겁니까? 주로 이번에 11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2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네. 거기 때 어떻게 다쳤냐면은 이렇게 차벽 위에 경찰관들이 올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벽을 넘으려고 해서. 예. 그랬더니 시위대가 속칭 빠루로 이제 보도블록을 깨가지고 보도블록을 경찰관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맞아가지고 경찰관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버스 위에 있는 경찰관. 예, 예. 자, 바루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쇠덩어리 예, 예, 맞습니다. 쇠덩어리 이렇게 돼서 끝에는 좀 이렇게 굽어지고 예, 맞습니다. 끝에 날카롭게 돼가지고 예. 뭘 깨부수거나 아니면 뭐 못을 뽑거나 네. 뭐 이렇게 쓰는 그런 그 기구인데 네. 쇠덩이 아닙니까? 예, 쉽게 예. 얘기하면. 그걸로 보도블록. 보도브록을 깨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깨서 보도브록을 돌로 던질 수 있는 돌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돌을 경찰버스 위에 있는 경찰들에게 던진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이제 경찰버스로 차벽을 막는 이유는 차벽을 설치하는 이유는 시위대들이 금지된 구역으로 행진을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이제 한번 보충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시위대와 경찰관이 몸과 몸이 부딪히면 서로 다치기 때문에 경찰관이 몸으로 막지 않고 이렇게 기구인 차벽을 통해서 막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의미도 차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상사인 폭력이라든가 부상, 네. 거기에 따른 충돌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자면 청와대로 진격하자. 네. 뭐 이러면 그 길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일단 청와대로 진격하자 뭐 아니면 금지된 곳, 예, 그러니까 예. 집회가 허락된 곳을 넘어서 행진을 하면 네. 그것을 막기 위한 이제 차벽이고 예, 예. 그리고 경찰과 시위대 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네. 또 차벽이고. 네. 자, 근데 제가 그 동영상에서 보니까 네. 차벽 위에 올라가서 똑같은 이런 이 보호 장비로 무장을 한 경찰들이 경찰버스 위에서 네. 근무하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경찰버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왜 거기 있습니까? 원래 보통은 이제 차벽만 설치하고 그 위에는 지휘관들만 소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은 왜 경찰관이 위에 있었냐면은 그 시위대가 이렇게 사다리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공성전 하듯이 넘고 나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 차벽을 넘고 그 이쪽 그 청와대 쪽으로 진격을 하기 위해서 차벽을 넘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다리 같은 것을 못 올라오게 하고 시위대가 그 차벽을 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경찰버스 위에 경찰관들이 없다면 네. 시위대들이 이 철제 사다리를 걸쳐놓고 네. 사다리를 타고 경찰버스를 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예,